안녕하세요. 아마존 차학 강사 서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겁니다. 신규 셀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찾아왔어요. 뭐냐면 리모트 풀필먼트 with FBA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창고에다가 물건을 다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국 아마존 창고에다가 상품을 넣은 후에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같이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카페 멤버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였습니다. 북미 리모트 풀필먼트 문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수료라던가 재고라던가 결제라던가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트 풀필먼트 with FBA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말로 하자면 FBA를 통한 원격 주문 처리라는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이는 캐나다랑 멕시코에 재고를 보낼 필요가 없이 미국에나만 보내놓고 나면 셀러의 그 재고를 아마존이 고객에게 배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공식적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에 리스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리스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이따가 마지막 때 좀 알려드릴 겁니다. 왜 쉬우냐면 이거는 아마존에서 템플릿을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yes라는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더 궁금한 건 수수료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준비를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랑 멕시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셀러들의 상품은요. 대부분 대형 표준에 들어가지요. 소형 표준이 되기가 어려워요. 가장 작은 게 1.7cm인가 0.75인치인가 해가지고 거의 2cm가 안 되는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지만 소형 표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 셀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제품들은 대형 표준 혹은 그 오버로 들어갑니다. 그럼 대형 표준의 경우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는 어떤가 한번 보시죠. 대형 표준 6온스 이하 캐나다의 경우는 8.7 캐나다 달러, 멕시코의 경우는 121.02 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로 지금 8.7 캐나다 달러는 약 8,300원 정도 하고요. 멕시코 121.02 페소는 약 6,900원 정도 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들 보시면서 내 상품은 대략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올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수수료를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아래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아래 그 링크를 통해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풀필먼트 수수료 외에 붙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판매 수수료가 있겠죠. 멕시코와 캐나다의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로 책정이 됩니다. 미국은 우리는 대부분 15% 정도 되어 있잖아요. 물론 카테고리에 따라서 12도 있고 8도 있고 20도 있고 17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것처럼 멕시코와 캐나다의 판매 수수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판매 수수료랑 그 다음에 풀필먼트 수수료 외에 또 다른 게 있느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딱 이 두 개의 수수료만 물리게 됩니다. 아셨죠? 다른 수수료는 없다. 또 다른 뭐 보관 수수료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정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판매가 되면 어떻게 정산을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셨을 것 같거든요. 캐나다랑 멕시코에 상품 리스팅을 하시게 되면요. 각각 셀러 센트럴에서 보시면 우측 상단에 세팅이 있잖아요. 세팅에 바로 아래에 어카운트 인포가 있죠. 그 어카운트 인포를 클릭을 하셔서 데포짓 메소드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페요니아의 계정을 가상 계좌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미국 가입할 때 연동해 보셨잖아요. 똑같거든요. 그것대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이 연동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판매 대금 못 받으시고요. 은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메일을 받게 되실 거예요. 실제 제가 예전에 처음 이거를 시작할 때 몰랐었어요. 왜냐면 나는 미국에 재고가 있고 그냥 아마존에 이렇게 한 거니까 굳이 내가 페요니아까지 연동을 해야 되나? 저는 그걸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연동을 안 하고 있었더니 멕시코에도 페요니아를 등록을 안 해주고 캐나다에도 등록을 안 해줬더니 계속적으로 메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일이 제가 받았던 그 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동을 하지 않으면 연동할 때까지 판매한 대금을 보류하고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때 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멕시코에는 캐나다의
계정을 넣어야 되고 멕시코 계정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저는 미국 수취 계좌 정보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미국 수취 계좌를 넣고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나중에 정산을 USD로 받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또 두 개의 이미지는 제가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돈이 입금이 됩니다 라고 하고서 알려준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각각 보내준 이메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항상 같은 날,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정산일에 항상 같이 정산이 돼서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미국 정산일에 멕시코도 캐나다도 같이 정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제도가 과연 어떤 점이 셀러에게 좋고 어떤 점이 셀러에게 안 좋은지 장단점이에요. 먼저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 아마존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존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첨언을 좀 했어요. 일단 첫 번째, 배송 비용과 물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미국 창고에만 넣어두면 판매가 가능하니까 아마존 멕시코나 아마존 캐나다 FBA 창고로 내가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이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내가 멕시코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캐나다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아마존 캐나다와 아마존 멕시코가 그쪽에서 물건을 당연히 보내주면 1~2일이겠지만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멕시코의 경우는 최대 한 9일 정도 소요가 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대 12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직접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내가 직접 보낼 이유가 없으니까 훨씬 편하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가요 미국 위에인데 실제로 물건을 배송을 해보시면 배송비가 미국보다 비쌉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통관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유연하게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뭘 들고 싶으냐면 테스트요. 시장 테스트를 하시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처음부터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내가 처음부터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그래서 바로 멕시코랑 캐나다의 창고에다가 물건을 그득그득 갖다 놨어. 그런데 되게 안 팔려요. 그러면 나는 또 손해가 무지막지할 수 있잖아요. 직접 판매하시기 이전에, 내가 직접 아마존 창고로 넣어 보시기 이전에 미국 창고에서 캐나다랑 멕시코로 물건이 판매가 되도록 해보시면 그 나라에서 먹힐만 한가, 이게 그 나라에서 매출이 날만한가를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세금 규정을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과, 네 번째는 그 나라의 현지 인증을 또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환율 변동에 따라서 마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고객이 구입을 할 때 있잖아요. 캐나다 고객이 캐나다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리모트로 판매를 하는 이런 상품 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라이스 옆에 가격 하나 나오면서 쇼핑하면서 Import Fee Deposit May Apply at Checkout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수입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 수수료를 누가 내는 거냐면 이거 고객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냥 아마존 캐나다, 아마존 멕시코에 입점이 되어 있는 상품을 사면 이게 없을 것인데 미국에 입점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원격으로 사다 보니까 이 수입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이 참 안 사! 이래버릴 수 있죠. 왜냐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굉장히 높은 이 FBA 수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 캐나다 창고에 입고를 했을 때, 상품을 직접 입고를 했을 때의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인벨롭 말고 스탠다드 풀필먼트 피를 한번 볼게요. 퍼스트 250g까지는 캐나다 달러로 5.50달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원격으로 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먼저 캐나다 그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 그 이미지를 다시 보시면 250g을 온스로 바꿔보면 한 8.8온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04 캐나다 달러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직접 입점을 했을 때는 5.50달러인데 지금 원격으로 하면서 9.04달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수수료가 높은 거고, 내가
내가 가격을 이거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리지 않는 한은 마진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런 원격 판매는 어떻게 상품을 등록을 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셀러 센트럴에 들어오십니다. 미국 셀러 센트럴이에요, 당연히. 메인 페이지에서 인벤토리에 보시면 인벤토리에 리모트 풀필먼트 위드 FBA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Generate Report라고 되어 있죠? 이 Generate Report를 클릭을 해서 보고서를 생성을 해주셔요. 이 보고서 생성이 약 24시간, 최대 24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생성이 되어 있을 건데 아마존은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는 말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면 그거를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이제 오픈을 해볼게요. 요거 실제로 제가 조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리모트 풀필먼트 에이전 스테이터스 리포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입니다. 이 검정색은 저희 상품들이라서 제가 검정색 칠을 좀 했어요. 자, 여기에 오퍼 스테이터스에 처음에 정렬을 안 하시면 enabled랑 not eligible이라는 애가 섞여서 있을 거예요. 그거를 enabled로 정렬을 좀 하시고, 그러면 enabled는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yes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거를 저장을 하신 후에 다시 원래 그 셀러 센트럴로 돌아오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겁나 쉽지요? 만약에 이렇게 업로드가 됐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엑셀에 보시면 뭐가 오류가 됐는지, 그 오류가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정을 해라라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서 만약에 안 됐으면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던 건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멕시코에 안 팔고 싶어, 그리고 캐나다에 안 팔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방금은 지금 yes를 해서 올렸잖아요. 그거를 no로 해가지고 다시 올리시면 적용이 될 겁니다. 다만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24시간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하고 어렵지 않거든요. 이용을 안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마존 창고에다가 물건을 넣어놨다면 꼭 이용을 그래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정도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가장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시장 테스트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테스트를 할 겸 또 내가 직접 배송을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리모트 풀필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매출 겁나게 낼 거야, 이러면서 이거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매출을 제대로 내려면 그 창고에다가 입고를 시켜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원격으로 하신다고 하는 건 매출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베네핏을 가지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딴딴딴. 남 더 말 안 해요.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봬요.